그렇다면 수준별 시험을 실시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보시면 이거예요. 기존에는 언어 통으로 해서 99.8%가 이제 응시를 했다면 A형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A형에는 52%, B형에는 47%의 비율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A, B 유형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A형, 문과 학생들이 60%, 자연계가 이제 40%. 여기까지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 수준별 시험이 실시된다는 걸 이제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는 건데 A형 같은 경우에는 18.4%, B형 같은 경우 81.1%예요. 이게 뭐냐면 올해 여러분들 6월달 모의고사 선택 비율이고요. 이쪽에 있는 건 이제 9월달 선택 비율이에요. 그걸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서 보시면 돼요. 국어 A 같은 경우 평균이 56점, B형 같은 경우 62.34. 얼마 안 커요. 표준 점수 만점도 135, 133.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큰 차이가 없죠. 수학 A 같은 경우에도 A형 평균은 41, B는 73. 굉장히 잘 봤죠? 잘하는 애들이 이제 B형을 선택을 하니까. 표점 만점이 A형이 이제 그 14점이 더 높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차 지원할 때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주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 정도 가산점 주면 얼마인가요? 수리 가형, 얘를 수리 가라고 보고 얘를 수리 나라고 본다면 여기에 10% 가산점을 주면 13.6이니까 149.6점이 나와요. 만점이랑 거의 비슷해지죠. 얘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 보면 영어 A형 평균은 32점, B형은 57점이에요. 표점 만점이 말도 안 되죠. A형 188, B형은 137. B형한테 아무리 가산점을 줘도 A형 만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B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시험 보다 보면 내가 영어 B를 보는데 난 항상 시험 보면서 계속 점수가 나빠. 근데 A형으로 가면 난 쭉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나중에 학생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영어 같은 경우에 요런 문제 때문에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볼 거고요.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얘가 뭐냐면 수준별 시험을 실시할 때 요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제 그 수능에 65만 명이 응시했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65만 명이 이제 응시를 했는데 영어 B형 같은 경우에 81%가 영어 B형을 응시를 했죠. 그러면 영어 B형에 응시한 애들이 52만 명이에요. 자, 봅시다. 보시면 현재 고3 같은 경우에 7만 1,500등 한 친구는 2등급 커트라인이에요. 그쵸? 근데 영어 B형 같은 경우에 52만 명이 응시하니까 7만 1,500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왜? 영어 B형 응시했을 때 2등급 커트라인은 57,987등까지니까. 그럼 6만 등부터는 3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내 실력은 똑같은데 내 실력 똑같은데 못하는 애들이 A형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등급이 떨어진 거죠. 국어 B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 국어 B형은 그냥 그 수준별 시험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거라서 B형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B형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65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30만 6,800명은 영어 B를 보고 30만 6,801등 걔부터 이제 자연계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서 요 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7만 1,500등 한 그 친구는 국어 B형에 응시했을 경우에 4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 자연계 최상위권이 인문계 최상위권보다 국어를 더 잘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퍼펙트한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인문계 애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등급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넘어가시면요. 수준별 영어 시험을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 A형 1등급 커트라인이 6월 달에 얼마였냐면 65점이었어요. B형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96점이었고요. 똑같은 원점수로 비교를 해보면 영어 B형 같은 경우 65점이 4등급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A형이랑 B형이랑 공통문항이 23개, 45개 중에 23개가 똑같고 22개를 따로 냈는데 A형 같은 경우에 그럼 22개가 더 쉽게 냈겠죠. 더 쉽게 냈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B형 같은 경우에 22문항이 더 어려웠는데도
1등급 하려면 96점. 2개 틀려야 돼요. 3개 틀리면 2등급이니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B형 5등급이랑 A형 2등급이랑 원점수가 서로 같은 거고요. 그 다음 B형 6등급이랑 A형 3등급이랑 서로 같아요. 그러면 B형이 3등급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공부는 나는 더 잘하는데 내가 B형 본다는 것 때문에 3등급 더 손해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올해 6월 달에 A형, B형이 A형에 12만 명, B형에 43만 명 응시를 했고요. 그 비율이 21%, 뭐 77.6%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냐면 보시면 A형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와. B형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B형에 있던 애들 중에 A형으로 갈아타는 애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권 가야 되기 때문에 B형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6월달, 9월달 가서 내 점수가 안 나오면 중위권 대학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위권 대학이라도 가려면 A형으로 갈아탄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을 해서 어떻게 나눠본 거냐면 A형의 이제 36%, 한 40% 정도를 A형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B형의 60%에 한 65%를 B형 본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2012년도 수능 가지고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A형 응시에서 1등급 하려면 75점만 맞으면 돼요. 근데 B형 응시를 해서 75점을 맞으면 5등급이에요. 요걸 실제 수능으로 바뀌니까 얘랑 왜 틀려요? 재수생이 안 꼈죠? 여기에는. 요건 6월달 거니까 여러분들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 요거는 실제 재수생 포함한 데이터를 한 거니까 얘가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75점이 1컷인데 75점이 5컷이에요. B형 보게 되면 4등급 손해보죠. 그쵸? 그래서 수능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얘 환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석차로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수능은 상대평가니까 내 밑에 이제 못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지 그거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A형으로는 62점에 2등급인데 B형으로는 62점에 7등급이에요. 대학 못 가죠? 그럼 당연히 B형 보는 애들이 요 정보를 알고 있다면 A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는 이제 박스를 보시면 이제 영어 한 문항당 변별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3점짜리가 3개였고 내년부터는 3점짜리가 10개가 나와요. 그러면 2점짜리 하나 틀린 애는 전국에서 16,000등인데 3점짜리 하나 틀린 애는 45,000등이에요. 똑같은 한 문항인데 요 사이에 몇 명? 25,0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 20개 대학 인원이 12,000명인데 25,000등이면 2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한 문항당 변별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3점 문항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차이점 보시면 영어 A형에서 원점수 93점 이내에 100분위가 99점이에요. 거의 뭐 전국 최상이라는 얘기죠. 영어 B형 같은 경우에 원점수는 93점인데 100분위가 80이에요. 원점수 93점이면 7점이니까 뭐 2점짜리 2개,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영어 B형에서 3개 틀렸는데 100분위가 80. 3등급 정도 나오면은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인서울 못 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인서울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못 들어본 대학들 있죠. 그런 대학들 쓸 수밖에 없는 점수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인문계열에서 원점수를 6점 내려봤어요. 원점수 6점 내리니까 87점 이내는 100분위가 98. 그래도 전국 최상위권이에요. 100분이 98이면 100명 중에 98명이 나보다 공부 못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근데 영어 B형 같은 경우에 87점 이내 그 100분위가 어떻게 되느냐? 66%. 4등급 나왔어요. 그럼 영어 B형 보는 애는 2-3개 틀리면 대학 못 간다는 얘기죠. 32점이나 100분위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쟤는 원점수 75점이 1등급인데 A형은 1등급인데 B형에선 5등급 나온다는 거. 그러면 B형 선택자들이 A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다 영어 B형을 지정을 하겠지만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왜? 사람들 조금이라도 모아야 되는데 중위권 대학이 영어 B로 지정해버리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건 뭐냐면 A, B 둘 다 반영하지만 A형 보는 애, A형이 아니라 B형 보는 애한테 가산점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수리 가형 보는 애. 요즘에 중위권대학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리 나형, 문과 수학을 보더라도 지원할 수가 있죠. 대신에 자연계 학생들한테 가산점 주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영어 B형 선택하는 애한테 가산점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가산점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보시면 2012학년도 원점수로 87점에서 93점이 3등급인데 2012학년도 3등급이 영어 A형을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00분위가 98에서 99,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근데 영어 B형은 66에서 88, 얼마나 차이 나느냐? 100분위가 25점이나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어 B형 본 애한테 100분위 25 이상을 가산해줘야지만 영어 A형이랑 동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학에서 100분위 25를 가산을 해주겠느냐? 해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25%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리 가형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0분위 10%에서 15%가 맥스이기 때문에 25%까지는 안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4등급 같은 경우에도 뭐 원점수가 75에서 86이었지만 그래도 영어 A형 보면 100분위가 96. 1등급이죠. 100분위 96이면. B형 같은 경우에 100분위가 40까지 떨어져요. 몇 등급? 5등급 커트라인이에요. 100분위 40이면. 그러면 얼마를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45점을 가산점을 줘야 돼요. 애들이 그래서 이걸 알고서 A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최저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언수의 1등급이에요. 그렇죠? 언수의 1등급인데 등급을 똑같이 가져가 버린다 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수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수능 시험에서 내가 1등급 받았던 학생들은 영어 B형을 응시할 경우에 아까 그 밑에 표를 보셨겠지만 표에서 2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졌었죠. 그만큼 한 등급씩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기존에 연세대가 언수의 112를 반영을 했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 언수의 등급합 4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111 적용해버리면 수능이 그만큼 굉장히 변별력이 커진다는 얘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정시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수능 영역별로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ABB로 갈 건지 BAB로 갈 건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상위권 대학들만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 또 하나 포커스는 뭐냐면 전형계 발표했어도 바뀌죠. 작년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 논술을 수능 전에 본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수능 후에 본다 그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 모집단이 뭐 2개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뭐 그게 안 된다 그러고 계획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 11월 말 내년 2월 달에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거 반드시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교차 가산 여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차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 A형과 B형 둘 다 반영하는 그런 대학에서 영어 B형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반드시 가산점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B형 단순 점수로 가게 되면 A형 본 애한테 질 수밖에 없죠. B형이 더 어려운데 무진장 열심히 공부해놓고 손해보고 들어가면 당연히 엄마들이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 있을 수 있다는 거.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에서 그 한문항당 변별력이 얼마큼 커지냐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따로 만든 건데 올해 시험에서 언수회탐 총점 365점인 학생이 인문계열에서 15,000명이었고요. 자연계열에서 9,000명이었어요. 토탈 24,000. 왜 365로 했냐면 언수회탐 365점인 학생이 영어 점수 평균이 90점이에요. 그러니까 총점이 365인 애가 영어 평균이 90이란 얘기죠.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 5개 틀렸는데 얘는 영어 2점짜리 5개 틀리고 얘는 영어 3점짜리 5개 틀렸다라고 하면 똑같이 5개 틀렸지만 점수는 1점, 한 문항당 1점씩 빼면 5개 틀렸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영어만 점수가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365가 360으로 내려갔죠. 15,000이 19,000, 9,000이 12,000으로 됐어요. 토탈 몇 명이 7만이 아니라 7,200명. 7,200명은 서울상위 20개 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이 인원수예요. 인문계열 20개 대학 총 모집 인원 다 합치면 7,000명. 그럼 영어에서 3점짜리 틀리게 되면 이렇게 대학 레벨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여기에서 한번 강조를 했었죠. 한문항당 변별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3점짜리를 꼭 잡아야 된다는 게 이번 영어 B형에서 포인트예요.